이제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계속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얘기부터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된 게 이른바 윤 어게인 극우 지지층의 도움으로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통해서 한동훈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미수에 그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훈이죠. 정치적 유훈. 이 당의 실질적 당대표는 장동혁이 아니고 고성국 같다. 고성국 장동혁 고장 체제다. 사실상 윤어게인 극우 세력의 볼모다. 장동혁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예. 그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지 사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이제 물론 친한계입니다. 이게 뭐 프레임을 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유훈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켰다고 지금 주장하고 그런 쪽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하다고 봐요. 우리가 유훈 정치하면 북한을 연상시키잖아요. 북한에선 세습 정치와 함께 유훈 정치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의 보수 정당에서 전직 탄핵당한 대통령의 유훈 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네. 조금 과한 평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오히려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인 서사를 쌓거나 공간을 열어가는 데 더 장애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정 말하자면은 강대강이 부딪히고 감정 대 감정이 맞부딪히는 쪽으로 계속 이제 내전이 이어진다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게도 별로 뭐 부담 좀 되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저는 이게 악재라고 봐요. 더군다나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제가 보기에 지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뭐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과 뭐 당원 동지 여러분이 뭐 주인이다. 뭐 그 정도 레토릭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징계가 마치 윤석열 유훈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하는 고성국 박사를 끄집어들여서 이른바 뭐 고장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정치를 보수 정당 희화화시키고 능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아주 이 조소 어린 평가 이런 것들이 결국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한 전 대표에도 과연 이렇게 감정적 대응이 도움이 되겠냐. 오히려 냉정을 되찾고 이런 정치적 휴지기에 내가 어떻게 백의 종군이든 아니면 더 서사를 쌓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맞지. 이런 식의 대응에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일종의 팬덤의 지지층이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짠물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만족시키는 이런 아주 뭐랄까 자극적 구호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저는 후폭풍은 며칠 더 갈 걸로 봐요. 설 전까지는 갈 걸로 보는데 이런 식의 저는 아주 감정적인 평가 그다음에 대응 저는 아주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고성국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친한계 10명 의원이 고성국 씨를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이유냐면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신자 규정을 했다. 핵심적인 내용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접수가 되면 서울시당에서는 이걸 일단 심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정 요건이 있는데 아마 심사를 할 겁니다. 이게 공람 종교를 할 것인지 아닌지 또는 이 시당 윤리위원회에서 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곤란하면 중앙당 윤리위로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징계 사유 중에 제가 신지호 의원께서 뭔가 두 개를 섞어 놓는데 일반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정당의 민심 위반을 촉발하는 이런 언행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수준이나 수위에 따라서 또는 그 동기에 따라서는 달리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당대표나 지도부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과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도 했던 얘기예요. 당의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당대표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고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이거 해명하세요라고 하면 당대표 끌어내리기다, 당대표 흔들기다 이렇게 대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대응과 일반적으로 그 지도부에 대한 대응을 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은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저는 만약에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돼서 징계를 할 만한 내용의 발언이 있으면 징계해야죠. 그분은 윤리위의 독자적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이 흔들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렇게 일반적으로 일정 특정 시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거 특히나 저렇게 뭐 유훈이다.
그다음에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한 것이고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속이 편한가요, 본인이? 저는 상당히 그 좀 유치한 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예. 조금 더 장동혁 대표에게 뭔가를 촉구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해라 네. 앞으로 이게 나은 것이고 또 하나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누가 만들어줬죠?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줄을 이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는 제 살 깎고 먹기이기 때문에 물론 제명이 과한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제가 네. 보기에도 제명 과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나가야 되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새 확장을 위해서 어떤 발언과 어떤 스탠스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예.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저는 그 새 확장을 위한 행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자산 확립에 좀 나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대신 한번 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강경보수 극우라고 불릴 수도 있는 강경보수들 그러니까 고성국 박사로 대표 전한길 씨. 애초에 장동혁 대표가 그쪽에 지지를 얻어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저도 얘기할 수 있다고는 네.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일종의 이제 그 왜 강성 지지층이만 휘둘려 다니고 그 끌려다니는 그런 정치를 하느냐고 요구를 할 수는 있고 좀 빨리 빠져나와라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일종의 거기다가 네이밍을 하고 그 프레이밍을 씌우는 거 뭐 고장 체제라든지 뭐 사실 고장 체제가 그럼 공동 대표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리고 고성국 박사에게 고성국 씨한테 조언을 받고 있다고 쳐요. 그렇다고 현역 의원 10명이 일반 당원을 또 징계안을 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끊임없는 이제 그 굴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맞느냐? 저도 우리 윤기찬 변호사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저도 징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저도 최소한 이거는 타협점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저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정을 낸 이상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장동혁 대표에게 굉장히 설전까지 저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가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저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능멸하거나 희화하거나 조소하는 이런 정치 행태는 온당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도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을 어떻게 내 서사로서 싸울 수 있는지 정말 자기도 지금 정말 그 팬덤 정치라는 이른바 짠물 정치에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조금 더 큰 외연의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직자적 대응들이 과연 이건 정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유운이다 이런 식의 나오는 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한 관계나 절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명을 안 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사과에 거의 들어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다 사과를 했고 예. 그 잘못된 선택은 일반적인 정치적 용어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는 한 절연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윤리위에 대해서 물론 윤리위의 그 절차나 아니면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저도 좀 낯설고 하긴 하고 예. 아쉬움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임명했는지 또는 어느 윤리인지에 따라서 너무 달리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 예컨대 저도 윤리를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 김정혁 전 최고에 대해서 우리 윤리위에서 징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럼 왜 어떤 특정한 표현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에서 해당 논의되는 그분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예.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어찌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장동혁 지도부의 뜻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그건 한정이 없는 겁니다. 예. 저희는 그 김종혁 최고 윤리위에서 징계 안 해서 저희는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할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거에 대한 사전에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저런 윤리위의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심리나 결정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도부와 연관돼서 판단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친한계에서는 오늘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 요구서 제출을 했고요. 또요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체제에서 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지도체제가 좀 지방선거 이대로 잘 치를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고 사퇴하냐 사퇴 안 하냐의 결과적 그것도 결국에 장동혁 대표도 당원들이 뽑은 예.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재신임에 대한 것도 정치적인 재신임 투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설전에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할 걸 아이디어니까 의원님의. 저는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당선된 그 이후부터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그리고 해체될 수도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자. 일단 친한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지도부 사퇴하라는 식의 얘기를. 근데 그게 방법이 되나요? 저는 재신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 일단 지도부 같은 경우도 실대 1대1 아닙니까? 그러니까 7명 같은 경우는 제명에 찬성을 했고,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도 약간 반대 입장이었었는데 기권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렇죠. 명확히 예를 들면 찬반을 드러내지 않았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정도만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어떤 정치적 타협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 최근 흐름을 보면 또 그런 흐름이 없는 상황. 대부분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재심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신임을 묻는 것은 친한계 또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인 레토릭이나 정치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 지도부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해온 내용에 의하면 작년 말부터 본인이 왜 소위 내란 세력과 관계를 절연하지 못하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시간을 줘라. 나에게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행이 지금 계속 성공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자기 리더십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이 단식다고 이러면서부터 어떤 당 내부의 갈등들을 봉합을 했고 리더십이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예. 이 상황에서 소위 친한계 의원들 또 소장파 의원들이 제기한다고 해서 재심을 묻자 저는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내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외부는 좀 문제가 있죠. 외부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예. 아까도 예를 들면 신지호 의원의 발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지호 의원은 본인이 북한 전문가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군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같다는 거죠. 조선노동당 같은 경우는 소위 이 당의 수령이 얘기하는 부분과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축출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 비교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계속 장동혁의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과거의 내란 세력과 절연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내란을 찬성하는 분을 최고위원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그거 뭐 12월 3일 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분을 미디어 대변인으로 앉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내란과의 절연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 세력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외부의 시선이 분명히 있는데 예. 저는 이 시선들을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예. 이렇게 해도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집단과 그 세력은 매우 실패하는 정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예. 내란을 조광한 전 최고가 내란을 찬성했나요? 그건 좀 달리 표현해야 될 것 같고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찬성한 적은 전혀 없어요. 계엄 자체를. 예. 그러니까 탄핵 관련된 말은 그렇고 계엄이 내란으로 평가하는 것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계엄이 내란을 평가받는다는 전제하에 내란을 찬성했다 이런 적은 국민의힘에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예. 달리.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그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그 이름 올린 의원들 말고 한 80여 명 있는 것 같아요. 이 80여 명들 현역 의원들의 지금 생각은 어떻게 뭐 관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니 관망도 아니고 눈치도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걸로 정리하고 빨리 건너가자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지도부 같아요. 손을 들어주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 뭐 한동훈 제명이 옳았다. 만 다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않는데 이미 지도부의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지도부의 결정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당성도 일부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좀 과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빨리 건너가기를 하자. 그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4일인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통해서 뭔가 당의 비전을 좀 새로 갖는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한동훈의 빈자리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있어서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 정당이라는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간 보증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 그 사람이 축출되니까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빈자리를 더 확실한 중원 진출이라든가 좌클릭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당의 지지율 결속력은 더 강해지면서 중원 확장도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합당하면 이제 거의 180석의 거대 여당이 일렬로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야권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장동영 체제를 중심으로 조금 더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 맞서자는 그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도 그래 당분간 논란은 있을 거다 갑론을박할 거지만 결국에 대세는 이제 장동영 대표 체제가 빨리 공고가 돼서 조금 더 빠르게 유연하게 스윙을 통한 중원 확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예. 그게 오히려 한동훈의 빈자리를 빨리 메꾸는 거다라는 쪽으로 의원들이 생각들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없는 다수의 침묵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다음 달 초에 조강티 띄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조강티가 뜬다는 거는 이제 사고 당협 정리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현영 혹시 그거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는 이제 성동을 그러니까 이해운 전 장관 지명 후보자에 대한 사고 당번 정리된 거고 원래 선거 앞두고는 조강특위 합니다. 하면 그렇죠. 하는데 예. 총선 앞두고 하는 것과 지선 앞두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또 케이스예요. 영향이 좀 달라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사실 어쨌든 조강특위가 물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당협을 평가하는 것들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예. 그것이 자기의 당협위원장의 교체 여부라든가 이런 걸로 떤다? 이건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반해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당협이 오히려 위원장의 그림력이 더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까지 유추하는 건 조금 정치적 상상력이 과하다고 봅니다. 예. 김주호 대변인께서는 기대나 바람 제외하고 한동훈 전 대표 이후 폭풍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상당히 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상대당 일이라 네. 흥미진진하게 관전하고 있기는 한데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부 여당과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경쟁 상대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잖아요. 아까 뭐 중도 확장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장동혁은 고성국의 바지 사장이다. 내부 구성원이 극우라고 지금 바지 사장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는데 중도에 있는 사람, 좌쪽에 있는 사람이 왜 국민의힘에 가겠습니까? 정부 여당이나 이재명 정부로 가지 안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정말 지금 굉장히 인내력을 가지고 조국 혁신당하고도 같이 통합하려고 내부적으로 별별 얘기가 있어도 굉장히 참을성 있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뭐 민주당 지도부라고 승질 없겠습니까? 근데 엄청 인내력을 가지고 참고 또 참잖아요. 왜? 네. 선거는 구도니까 그 작은 그 지지율이라도 정말 뺏기기 싫고 네.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정말 정부 여당 그리고 정부도 똘똘 뭉쳐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논평을 하려고 그래도요. 장동혁은 윤석열의 윤 정치를 이거 사실 저희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바지 사장, 고성국 유튜버의 바지 사장이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표현은 하지만 저희가 뭐 그런 논평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정말 엄청난 막말들을 동지들한테 퍼붓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선거를 함에 있어서 이 주주, 비주류 전부 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쫄딱 망해야 상대 진영도 정신 차린다. 이 내부에 있는 경쟁 상대들도 정신 차린다. 망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자. 이런 생각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길 생각이 있는지조차 저는 의문입니다. 저도 잠깐만 좀 첨언을 하면 아까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찬성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성국 유튜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월 6일 날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입당을 요청을 해서 입당을 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김민수 최고위원 개몽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12월 3일 날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사설로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을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어게인 정당이라는 인식을 굳힐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예. 안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고 외부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선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랑 나중에 따로 드리고 말씀 싶습니다. 나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거기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 내라야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조금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저랑 토론하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윤기찬 부회장님, 이런 여당의 시각에 대해서 이거 선거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냐? 그 시각이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 양측에서 하는 말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각자는 또 그래야지만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라고 내심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면 신지호 전 부총장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정확히 평가를 해줘야 중도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오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해서 저런 말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의 말이 어떻게 밖에서 해석되는지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같은 취지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말을 골라도 저런 비유와 저런 단어를 고른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예. 어떤 취지인지를 저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동혁 지도부 등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 잠시만요.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국무위 장관 역임하시고 정치 선배로서 이렇게 가시는 길 또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 개혁신당에서는 뭐 사실 이해찬 총리님이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추모나 아니면은 조문의 공간에서는 뭐 당파성도 필요 없고 결국에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조문 오는 것이니만큼 저희가 흔한 질문보다는 간단하게 조의를 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에서 좀 어떤 걸 제일 본받거나 봐야 한다 생각하세요? 뭐 제가 사적인 인연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많진 않아가지고 뭐 본받고 이럴 면까지는 말씀 못 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민주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뭐 있는 그대로 그 공헌에 대해 가지고는 평가할 것입니다. 이거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조문을 마치고 나서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보셨는데 윤기찬 부회장님 하던 말씀 하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양측에서 서로 간에 할 말은 많이 있겠지만 당내 문제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국민이 이제 좀 임계점이 올랐어요. 그 정도의 치고받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만약에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저 사퇴건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구호라고 봐요. 오래 가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한두 번 했으니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 건의를 한다든지 행보 건의를 한다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와 뭐 그 화해하세요. 당원 자격이 있어야 화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당원의 당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앞을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친한계로 평가받는 분들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저렇게 여러 가지 강한 평가를 했으면 예. 그다음부터는 장동혁 대표한테 같은 말로 한다 하더라도 건의나 아니면 권고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를 들면 영수회담 하세요. 그다음에 뭐 지방선거를 위해서 누굴 만나세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좀 더 생산적인 건의. 그리고 한두 마디는 더 좀 뼈아픈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 뭐 10마디 중에 8마디가 그러면 그거는 좀 당에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 말고도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없을까요? 제가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도 또는 지도부도 친한계 의원들을 개별 접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네.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좀 끌어안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할 것으로 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친한계 의원들도 친한계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당내에서 당보다는 더 작은 어떤 조직의 뭐 느슨한 연합체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건 존중해 드립니다만은 예. 당에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그 내비를 꺾지 말아달라는 거죠. 방향을 돌리지 말아달라. 방향을 돌리게 되면 그거는 그 누가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던데 그거 자체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의 적절한 취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대안이 지금 여기 대안과 미래에서 네. 이준석 대표를 초청을 해가지고 보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네. 이런 움직임을 아까 이제 중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 제대로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 대안과 미래가 그 방향으로 나가라고 명시적으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장 대표에게 이준석과 연대를 하세요라는 말들은 이제 많이 있지만 예. 이 소속 의원들이 다른 당 대표를 불러서 토론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함께 하자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는 건데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달라고 더 강하게 요구를 하는 일종의 정치적 시그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전에 그 이준석 대표가 화급히 기자회견을 정리하고 나간 게 아마 선거연대에 대한 얘기를 물을까봐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조문 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 입장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후다닥 자리를 피운 것도 아마 그런 이제 그 이러한 일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저도 동의하는 거는 그러면 당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하고 앞으로 그럼 대표가 이런 일정을 좀 소화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압박하는 게 그게 당의 이제 다시 결속력을 이제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속담에도 비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지고 단단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지금 갈등과 내홍들이 어쨌든 민심의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라는 걸 꼭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식의 모습들이 대안과 미래가 저는 그것에 대한 가장 전초전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명이요. 오세훈 시장 얘기인데 어제 이제 지도부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했죠. 친한계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세훈 추방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이란 자리, 수도권의 후보로 나갈 분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줘. 근데 그 얘기 이제 뭐 사당화 프로젝트 그다음에 오세훈 쫓아내기 저는 이제 이거는 너무 친한계 의원들이 정치적 공포 상상력,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거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다뤘어요. 이 정도면은 이건 굉장히 센 얘기다 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좀 화합하라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자 그러면 서울시가 굉장히 중도 소구력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이 정도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은 본인의 향후 선거 캠페인에 문제가 좀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까지 했어요라는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당의 주류는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나는 당의 주류와는 난 결이 달라요. 난 뜻이 다릅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명징하게 선언을 걷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발언들이 앞으로 계속적인 선거 캠페인에서는 소환이 될 겁니다. 근데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당의 유력 주자인 오세훈 시장을 쳐낸다? 아니 선거 전략을 감정으로 합니까? 저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장한 충돌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중도 소구력에 흠집이 날까 봐 선제적으로 저는 방어막을 친 거다. 그러니까 내 선거를 위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윤기춘 부장님 실제로 당 지도부나 당 주류에서 오세훈 시장 현역 프리미엄 비용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경고성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그거는 글쎄요 그 개인적인 의견들의 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그 성과에 의한 이 평가적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현직 시장의 이거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성과에 대해서 있는 상황에서 또 강력한 주자들이 지금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저렇게 흠집을 낸다? 저거는 아마 제가 볼 땐 사실과 다를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부 의원들이 이제 약간의 이관계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관계. 왜냐하면 세가 지금 부족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보충 차원에서 뭔가 이관계 갈등 구도를 변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상당히 당내에서 저런 말씀들을 편하게 주고받는 거는 저는 상당히 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 보면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책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정치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평가적 요소 이런 거는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는 이런 워딩 아까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오세훈 시장과 연대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네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가장 큰 선거 사실은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다른데 지역 제가 막 조금 거친 표현하면 다른데 다 내주고 서울시장 이기면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징성이 있는 데고 그다음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고 그다음에 인지도가 에펠탑 효과를 누리고 있는 우뚝 서 있는 이렇게 말하자면 압도적 후보에게 이렇게 저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언어를 씀으로써 본인은 중도에 확실한 장점과 소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각자 그때 글을 올린 SNS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 보고 그 입장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한동훈과 연대를 얘기했다기보다는 나는 내가 오히려 지금 한동훈이 빠진 중도의 소구력을 메울 자리는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향한 그 과정으로 봐야지 이것이 뭐 한동훈과의 연대를 뭐 시사하는 저는 그거는 사실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